예,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 햇빛포전에 또 이제 그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 두 번째 시간으로 지금 현 이장으로 계시는 조남이 이수영. 이수영 이장님 또 이 참 어려운 자리를 또 이렇게 가감하게 만들어 주셔가지고 하여튼 뭐 시민 입장에서 고맙습니다. 아니, 저희도 고맙죠. 저기 그 현재 지금 뭐 이장 건에 대해서 마을 주민들이 얼마 전에 그 이제 그 대물 이제 집회 그걸 가지셨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뭐 그건 알고 계신데 뭐 이제 해임을 시키시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해산은 했고 이제 그 부분부터 이제 일단 시작을 해보시죠. 뭐 그러니까 이제 이장님을 왜 그 해임을 시켜야 되는지 어떤 저쪽에 이제 주민들 다수의 주민들과 이제 이쪽에 이제 뭐 외람됩니다만. 근데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제가 이장이 선출되는 얘기부터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맨 처음에 이제 그 몇 년도에 이장을 이제 선출? 2011년 12월 20일이 우리 포전리에 그 옛날부터 내려오던 관습법으로다가 대동계 날이래 아직 못이 박혔어요. 연말 총회. 12월 20일 날 대동계에서 그 회의를 하다 이제 마지막 판에 김용철 전 이장이 뭐라 그랬느냐 하면 이 시간부로 이장직을 포함해서 모든 직함을 내려놓고 포전리 마을 지킴이로만 남겠습니다 하고선 퇴실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뭐 그 여기 제일 원로이신 그 노인회 회장님이 계시니까 노인회 회장님이 임시 의장을 맡아서 그 새로 이장을 뽑도록 하자라고 해서 이렇게 결정이 돼서 그 노인 회장님이 임시 의장을 보시고 그 이장 후보자를 추천을 받았는데 제가 잔독 후보가 됐어요. 잔독 후보로. 그래서 그 노인 회장님이 한 3, 4회에 걸쳐서 추가로 좀 이장을 선출할 분들 보실 분을 선출해 달라고 추천해 달라고 했는데 일단 없어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저를 이제 이장이 단독 후보가 됐으니까 일단 그 이장 수락 연설을 듣자라고 해서 제가 앞에 나가서 주민들께 3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제가 이장이 됐지만 모든 마을 일은 이장이 단독으로 결정을 안 하겠다. 마을의 운영위원을 한 20여 명 구성을 해서 거기서 우선순위를 걸러주는 데 따라서 마을 일을 처리할 거며, 두 번째, 마을의 민원이 됐든 무슨 수건 사업이 됐든 제가 어딜 차를 타고 가는데도 이장 나 좀 모세 해가지고 구두로다 한 얘기는 저도 사담이다 보니까는 실수를 할 수 있다는 얘기, 잊어버릴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모든 거는 우리는 사업을 하는 마을이다 보니까 봉급을 주면서 채용해 놓은 여직원이 있으니까 글로 표현을 못 하시는 분들은 막 구두로다 얘기를 하면 거기서 서류를 만들어서 운영위원회에 접수를 해 놓으면 거기서 우선순위를 갈라주는 데 따라서 일 처리를 하겠다. 여직원은 어디서 채용하는 거예요? 그 지금 햇빛포전에서 채용을 했는데 그 이제 동네 일의 전수 관장이 되니까 그런 정도 부탁은 들어줄 것 같아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가 160억 800의 그 2008년도 화장장과 관련해서 집회로다가 해서 보상 차원의 지원 사업이 있잖아요. 그 사업이 완료가 됐을 때 발생되는 고정자산분은 주민들께 개인 지분, 그러니까 말하자면 n분의 1로 다 분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라고 3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장이 되고 나서도 제가 그 자리에서 했던 3가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까지도 그 절차를 밟아서 진행을 사무해 왔고요. 마을이 시끄럽게 된 원인은 자기가 이장직을 포함해서 모든 직함을 내놓겠다 그랬으면 자기가 이장 인수인계만 하고 자기는 뒤에서 지켜만 보고 있든지 했으면 내가 봤을 땐 조용하리라고 봐요. 본인이 12월 20일 이후에 한 3, 4일 됐을 거예요. 면사무소에 가서 총무계장, 그러니까 부면장님한테 이장이 이장 안 한다 그랬는 얘기를 했다는 거야. 그래 놓고서는 이장이 그러니까 전임 김용철 이장이 안 한다. 신임 이장이 이장을 안 한댄다 라고 지금 이장님이 이장을 안 한다고 얘기하시죠. 제가 이장을 안 한다라는 얘기를 해놓고 그 다음 날인가 여기 동네 분들을 한 3, 40명 아주머니들을 모시고 마을 버스로다가 경주인가 뭐 어디 아마 뭐 여행을 한번 간 것 같아. 여행을 갔는지 뭐 자기네 말로는 뭐 선진지 견학이라 그랬는데 일단 거기를 데리고 갔다 오고 나서부터 그 아주머니들이 동원을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가서 막 도장을 받고 서명을 받았어요. 그 이제 왜 이제 지금 이장님을 이제 아웃시키려고? 그렇겠죠. 그 도장을 받았다? 모르겠죠. 그래서 받았는지 몰라도 하여튼 일단은 서명을 받고 이러면서 이게 마을이 시끄러우게 된 거예요. 그게 발단이 돼서 시끄러워졌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뭐 지금 이장님이 뭐 어떤 뭐
수행을 하시는데 네. 몇 개월 정도 됐을 때 몇 개월이나 많아 뭐 단 한 달도 안 됐죠. 불과 뭐 한 10일, 10여일? 그럼 그쪽에서 주장하는 거는 지금 저기 뭐 이장님 뭐 잘못했다 뭐 이런 거에 대한 건가요? 아니면 뭐 아니 그러니까 애초에 선출될 때 잘못 그러니까 이제 선출됐다. 들리는 풍문에는 네. 여기 사업을 이제 그 집회를 해서 사업비를 받던 주체가 김용철이다 이런 얘기. 전임 이장. 네. 김용철이니까 김용철이가 1년을 더 이장을 해야 된다 이런 논리죠. 거기서는. 제가 이장이 된 사람이 이수영이가 근데 이장은 어떤 권한이 있길래 이제 그런 식으로. 아니 그 시에서 보조금이 나올 때는 이장 직인이 들어가야만이 보조금이 마을회로 들어오잖아요. 이장 직인이 예, 지켜야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가 이장을 내놓는다고 얘기를 할 적에는 어떤 생각으로 내놨는지 모르는데 막상 이장을 내놓고 보니까 모든 사업비를 받으려면 이장을 통하지 않고는 사업비가 안 들어오니까 받을 수가 없으니까 자기가 더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논리로다가 아마 이렇게 마을을 시끄럽게 해놓은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뭐 이사총회인가 이제 해갖고 왜 파크 호텔에서 이사총회라니? 주주총회. 주주총회. 예, 예. 이사님 그때 파크. 주주총회는 그러면서 한참 이제 지난 예. 그때부터 해갖고 계속 지금까지 이제 그 어떤 그 지금 이장님에 대한 이제 그 주주총회를 하게 된 계기는 뭐냐 하면, 이게 저도 이 해피포전에 이제 발기할 때서부터 저도 주주면서 이사로 있었어요. 예.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그 마을이 이렇게 시끄러워진 게 지난 2011년 한 8월 달서부터인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 이제 그때서부터 이제 마을이 지금 이제 시끄러워지고 김용철 전 이장이 이제 이장직을 포함해서 해피포전 대표이사, 화식한우 이사, 농산물 판매장 이사, 장류공장의 이사 이렇게 다 겸직을 했어요. 그래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그 저희들이 이제 생각했을 적에는 저 친구가 이제 뭐 마을에서 손을 떼겠다고 했고 이래서 주주총회 할 때에 저희가 가서 이사직이고 뭐고 싹 사직을 했어요. 그럼 당신네들 한번 잘해봐라 라는 뜻으로. 그래 놨는데 이제 저쪽에서 이제 대표이사를 포함해서 그 주주들 5명이 전수 이사로 등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저쪽 김용철 씨를 지지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맡기놓으니까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그 해피포전에 저 화장장을 운영해서 수익금이 발생되는 게 있는데 그거에 대한 감사도 안 받고 결산도 안 본 돈을 갑자기 자기가 이장을 내놓은 상태에서 1억, 첫 번은 저한테 통보가 1억 200으로 왔어요. 박창호라는 대표한테서 1억 200을 마을회로 남겨줄 테니까 102가구에 100만원씩 돈을 지불을 해줘라. 그래서 제가 방박 공문을 보냈어요. 이건 적법한 절차를 걸친 게 아니고 자기네들은 뭐 주주총회에서 결정됐다 그랬는데 제가 봤을 적에는 저기 기자님도 다 아시겠지만 주식회사라는 거는 죽음이 좌우를 하잖아요. 근데 저희가 봤을 때 저희가 100만 원씩 나눠줘라. 아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죽음이 55%고 김용철 씨 쪽 지지하는 쪽의 죽음이 45%예요. 그러면 주주총회라 그러면은 50%가 넘어가야지 그게 성립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치? 주주총회라. 회의는 할 수 있겠지만 모든 결정권은 없는 거예요. 그지? 그렇죠. 50%가 안 넘었으니까. 근데 자기네도 45%가 모여가지고 회의를 해서 결정을 했다고 하면서 일방적으로 저한테 통보를 보내서 이건 적법한 절차를 걸치지 않은 돈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렇게 할 수가 없다라고 내가 방박 공문을 보냈는데 거기에 대한 회람이 하나도 답변이 없이 양근희 씨라는 사람을 내가 어느 날 대표이사를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대표이사다 그래가지고 그쪽으로다 해가지고 1억 700을 해가지고 주민들한테다가 이게 푸른 거예요. 저거 내용 증명 뭐 보내셨다는 거고. 내용 증명은 이제 다른 게 아니고 이제 제가 이제 이장이 되고 사실은 임명장을 1월 2일자로 받아야 되는데 저쪽에 김용철이라는 사람이 내가 이장을 더 해야 된다라고선 어필을 하고 자꾸 면사무소에서 사직서도 안 내고 이러니까 면사무소에서 이장님도 누구의 편을 들을 수가 없잖아요. 공무원이. 그러다 보니까 임명장을 안 줬어요. 그 상황인데 자기가 이장을 내놓겠다 그랬으면 12월 31일 이후서부터는 이장 권한이 없어요. 김용철 씨는. 그러면 작년이죠 그게. 네, 그렇죠. 그러니까 2012년 1월 1일부터는 저도 사실은 신임 이장이지만 이장 어떻게 보면 자격이 없는 거 임명장을 아직 안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장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활동을 안 했어요. 그런데 이제 1월 12일 날인가 김용철 씨가 개발위원회를 소집을 했다는 거야. 근데 저도 몰랐어요. 개발위원회는 이제 옛날부터 그 관습법으로다가 반장님들, 그리고 이제 그 개발위원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마을 일을 좀 책임을 지고 할 수 있는 사람들 이제 2분씩 위촉을 해서 1개 반에 3명씩 해서 4개 반에 12명이 있어요.
이제 그 개발위원회를 소집을 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저는 개발위원회를 소집을 안 했으니까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장님이 개발위원회를 소집을 했느냐. 그래서 저는 소집 안 했습니다라고 했더니 이제 김영철 씨가 한 것 같아서 제가 개발위원들 몇몇 분들한테 전화를 하니까 연락을 못 받았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알고 보니까 김용철 씨 말을 잘 들을 개발위원한테는 통보가 다 갔고 연락이 갔고 그렇지 않은 개발위원들한테 연락이 안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제 그 사람들을 개발위원 회의를 참석을 하시라 그랬어요. 그래서 저 후에 하식하면서 개발위원회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 이제 뭐 저는 그 자리에 안 갔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호출이 온 게 신임 이장도 개발위원님들이 좀 보자니까 올라오라 그래서 제가 늦게 갔는데 거기서 이제 얘기를 이래 쭉 하는데 김용철 씨가 저한테 제가 있는 데서 얘기가 뭐냐면 이수영 씨는 이장 자격이 없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내가 무슨 흠이 있나 하고서 이제 저도 귀를 기울였죠. 그랬더니 그 김용철 씨 입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저 사람은 몇십 년 된 길을 자른 사람이기 때문에 이장 자격이 없대요. 그래서 내가 여기 이사 온 지가 내가 7년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길을 잘린 일이 없거든요, 저는. 그리고 잘릴 일도 없고. 길을 잘려요? 네, 길을 잘랐다는 거야. 도로. 그래서 그게 뭔 얘기인가 했어요. 그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옛날에 이제 그 자동차가 없이 걸어 다닐 적에 저희 집 있는데도 저 석궁 쪽으로다가 이제 그 저희 목장 앞으로다 걸어 다니는 그 뭐 논뚝인지 밭뚝길로 이렇게 길이 있는데 이제 그게 있어서 절로 넘어가는 길이 있었는데 거기 길을 전 딸린 일이 없어요. 그건 왜냐 저희 축사를 안고 돌아가는 도랑이 있는데 여름에 장마에 비가 오니까 비에서 식혀서 잘라진 거지 제가 자른 일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길이 잘렸다는 이유로. 그래서 자격이 없대서 하도 어이없는 소리를 하더라고. 제가 사불낸 일도 없고 인위적으로 자른 일도 없는데 그 얘기만 딱 한마디 하더라고. 그래고서는 이제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쭉 나오고 이랬는데 그날 모였던 그 개발위원님들이 한 게 뭐냐면 최종적으로 이제 김용철 전임 이장이나 저를 다 퇴실을 시킨 뒤에 개발위원들이 결정을 한 사항이 뭐냐 하면 제가 그 서류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